기사 시험처럼 이 자격증이니까 답을 맞추면 뭐 100점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답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기술사 공부하면서 제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발송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50대 후반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현재는 정년 퇴직 후에 기술사 자격증을 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김준호 기술사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준호 기술사입니다. 2017년 2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요. 2019년 5월 달 제118회 발송배정 기술사 시험에서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는 2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발송배정 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제 경력은 86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해서 주로 배전 분야만 약 36년간 근무를 했고요. 2021년에 한전 강릉지사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듬해인 2022년에 정년 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자라맨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는 부산에 있는 그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 사업의 감리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술사님은 5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40대 후반 이후의 수험생들께서는 아마도 오늘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퇴직하시자마자 바로 재취업이 되신 것도 퇴직을 얼마 남지 않으신 이런 분들께도 오늘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선 학원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부 처음 하려고 하는데 그 학원 도움 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기술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발송배정 기술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디 다니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잠실에 있는 어떤 학원이다 하면서 대한전기 학원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잠실 학원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받으시는데 엄청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언제 개강합니까? 그때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개강하는 날 찾아가가지고 등록하고 그러고 나니까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시게 된 것일 건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다 비슷한 말씀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다들 기술사가 괜찮다 뭐 이런 추천도 해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도 했고요.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조직 생활에만 주로 이제 하게 되죠. 뭐 이동이나 승진, 그다음에 일 뭐 이런 것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승진하고 나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2015년이니까 나이로는 한 55?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정도 전. 예. 그래도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제일 좋겠다. 잘하는 게 뭔가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결심했다고 바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 이거 좀 쉽지 않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를 이렇게 보게 되죠. 내가 상품 가치가 있겠느냐, 딴 사람이 나를 어떤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를 내 스스로 판단이 되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제 포지션을 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 이제 나이가 61년생인데 베이비 붐 세대 거기에요. 퇴직하고 나면은 먼저 퇴직한 베이비 부모들이 전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면 그렇죠. 제가 갈 자리 만만치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려면 나도 뭔가 한 방에 카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창업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리스크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확실한 성공도 보장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길, 걸어왔던 길이 전기 분야이고 이 전문 분야에서 36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는 그 부분인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뭔가 역시 시험 공부해서 자격이라도 하나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 따놓으면 훗날 이게 보험도 하나 드는 거죠.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퇴직 후에 소위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 이런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50대 중반에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실무와 경력이 충분하시고 36년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36년, 37년이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오래된 과거의 일이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쉽지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아온 길 생각하시면 최 교수님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공부하는 게 또 제일 쉽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근데 저 경우도 50대에 이 학술 공부를 한다. 특히 전기공학 이거 언제 해본 겁니까? 그렇죠. 저 젊어서 한번 해보고 끝난 건데 이거 한다니까 좀 엄두가 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시작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또 하나 걱정거리는 이 기술사가 한번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붙을 때까지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계속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은 만약에 퇴직할 때가 됐다. 근데 못 땄어요. 빈손으로 퇴직하면 해나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진급을 해서 제 음성 지사장이었는데요. 충북 음성. 예. 지사장실 옆에 바로 옆에 보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누군가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가 갔는지 그걸 한 세트를 그냥 놨더라고요. 저거 공짜기도 하니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제 이래서 지금 머리 돌아가는지 워밍업 테스트 겸 이제 한번 해보자. 두 과목만 2달 동안 한번 해서 뭐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를 했죠. EBS라는 데서 1년 동안 수강한 학생들 대상으로 요약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책 한 권 요만한 거 나눠줬는데 그게 쏙쏙 들어와요. 붙고 합격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2달만 합격을 하신 거죠? 퇴근 후에 행사가 많으니까 저녁 먹을 일 많고 술 먹을 일도 많고 그렇죠. 이제 3개월 후에는 또 2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고 소문 낼 수도 없는 거고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퇴근해서 또 요약 강의 또 들어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게 됐어요. 합격을. 늘 한 과목당 한 달씩. 근데 되게 대단한 정신력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농담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짜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뜻이 있으면은 어떤 그 조건이 나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 기술사 공부를 좀 해보자. 기술사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거 꼭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과정이 좀 길었거든요. 사실 시작한 다음에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술사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기술사 따야 된다는 이제 어떤 틀을 만들고 놔뒀다가 이제 가둬놓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이제 결국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절박함이나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는 거죠. 근데 기술사는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탈출 비법,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만의 공부 비법,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뭐 권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바로 특효약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좋다. 꼭 코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라는 게 이게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 걸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도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게 있어요. 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만 가지고 으쌰으쌰 밀고 나가는 그런 돌격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격 시험이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격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술사 시험이다 하니까 이게 박사쯤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논문이라든가 뭐 깊이 있는 학술 자료들을 갖다가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거나 또 기사 시험처럼 이 자격증이니까 답을 맞추면 뭐 100점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답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기술사 시험 자체가 학술 논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같이 어떤 특정 정답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맞추면 점수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학원의 도움도 받고 참고 자료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습득을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지식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다 보면은 이것들이 전체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큰 지식이 돼요.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코끼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도 만져보고 뭐 발톱, 꼬리 뭐 이런 데 막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면 아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알죠. 아 이렇게 이놈처럼 생겼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합격하게 되는 순간이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융합적으로 홍보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너무 깊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얇지 않은 공부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공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늘상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기술사님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얘기를 또 확인해 보니까 의미가 더욱더 새롭습니다.